99회 이론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회계상 거래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다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거래가 맞고요. 회계상 거래가. 2번 회사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이사를 연봉 1억 원에 스카우트하기로 구두 계약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약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은 뭐가 있냐면 위에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계약, 그 다음에 주문, 채용, 담보, 약속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이 줄어들었죠. 4번 사업 운영 자금 목적으로 은행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하다. 현금을 우리가 빌려왔기 때문에 현금이 늘어나겠죠. 자산이.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재무 상태표죠. 자, 우리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이 뭐가 있냐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미수금, 미지급, 자산, 부채. 2번도 선급비용, 선수수익, 자산, 부채. 3번에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자산, 부채. 근데 4번에 보시면 상여금하고 기부금은 비용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유동자산이라는 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건데 뭐가 있냐면 당좌자산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좌자산 같은 경우엔 재고자산 이외에 이외의 것들이 다 당좌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당좌예금, 2번 받으러 얘네들은 당좌자산, 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예수금은 얘는 이제 유동부채입니다. 네, 4번의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거래를 거래의 8요소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차입금을 우리가 갚았기 때문에 차변에 차입금이 100만 원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줬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6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 106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면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일어나겠죠. 차변에는. 그다음 대변에는 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 대변의 자산의 감소 3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산매출금 기말 잔액은 얼마인지 물어봤네요. 자, 우리 외산매출금 T계정 하나 그려서 확인해 봅시다. 자, 외산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죠. 그래서 증가하는 쪽이 기초고요. 감소하는 쪽이 기말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우리가 외상하기 때문에 외산 매출금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원인은 우리가 회수를 한다거나 또는 대손을 당한다거나 애누리, 할인, 환출 등으로 환입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외산 매출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5번은 지금 기말을 구하는 게 문제고요. 차례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외산 매출금 기초 잔액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외상 매출액은 증가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외산 매출금 중에 매출 할인은 여기 2만 원 감소하겠고요. 그 다음에 외산 매출금 단기 회수액도 여기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을 다 더해 주신 다음에 대변에 있는 것들을 빼주시면 차변은 48만 원이죠. 그 다음 대변은 26만 원이기 때문에 기말은 22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매출원가의 계산 영향에 미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볼게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 기초상품 더하기 순 매입액이죠. 여기서 이제 기말 상품을 빼주시게 되면은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 매입액은 구입 가액에다가 여기다가 부대 비용 다 더하죠. 그러면 총 매입액이 되는데 여기서 매입, 애누리, 할인, 그 다음에 환출 등을 빼주시게 되면 순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상품 매입 운반비는 여기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1번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2번 매출 환입 애누리, 여기는 매출원가 구할 때 매출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매출 환입 애누리는 순매출액을 계산할 때 계산합니다. 빼줍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시고요. 3번의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자, 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상품 외상 매입액, 자, 여기 구입가액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자,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을 말한다. 자, 여기서 판매를 위하여 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 자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동차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차량 나왔죠. 자, 판매용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 3번에 재고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거는 유형 자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7번에 틀린 것은 3번이시고요. 자,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본사 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재 완공전에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 맞죠? 그 다음 2번,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맞고요. 3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도 유형자산입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은요. 투자 부동산이세요. 그래서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시고요. 자,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영업이익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시게 되면 영업이익이세요.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시게 되면은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 비, 세, 요 등이 있고요. 자, 영업 외 비용에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기부금, 그 다음에 손실로 끝나는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의의로 시작하는 것들은 자, 우리가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럼 1번부터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 금액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얘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죠. 그래서 손실로 끝나는 건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 이자 비용도 영업 외 비용이에요. 자, 3번. 자,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얘는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시고요. 4번 유형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얘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영업이익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보면 판매원의 급여, 비용 맞죠? 근데 2번은 비용으로 끝났지만 앞에 미지급이 붙었어요. 그래서 2번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외환차손 다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입니다. 자, 매출 총이익에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시게 되면 영업이익이죠. 여기까지 계산이 되고요. 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면 여비세 요거 기억하시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차례대로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지금 매출액하고 매출원가가 이미 계산된 상태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여기 바로 나왔네요. 120만 원.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는 자, 급여,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대손상가비 요 세 가지가 판매비와 관리비세요. 나머지 여기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고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다 더해 주시면 10만 원, 그 다음에 13만 원, 11만 원 더하니까 34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120만 원에서 34만 원을 빼니 86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회계의 8요소 간의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8요소 보시면 자, 여기가 차변, 대변에서 볼게요.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죠. 그 다음에 대변은 이제 부채의 증가, 차변은 반대로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은
자본의 증가. 차변에는 자본의 감소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이제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맞고요. 2번에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맞죠? 근데 3번에 보시면 자산의 증가, 자본의 감소예요. 여기서 틀렸네요. 자본의 감소가 아니라 자본의 증가죠. 그래서 4번에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맞습니다. 자, 이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자, 영업용 비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는데 차변에 비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에서 자본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단기 중에 현금 500만 원을 추가 출자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옵니다. 자, 대변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3번 기말 결산 시 인출금 300만 원을 자본금에 대체하다라고 했는데 요거 인출금 했던 분계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에서 돈을 이제 기업주가 이제 빼갔습니다. 300만 원 나가고요. 이때는 임시계정 인출금이라고 설정을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인출금을 없애기 때문에 대변에 인출금 300만 원이 없어지면서 자본금을 줄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차변에 300만 원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 4번 기말결산 시 당기순이익 30만 원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당기순이익은 자본금을 늘리죠.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고요. 30만 원. 그 다음 차변에 보시면은 여기 당기순이익은 집합손익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 손익이 30만 원 이렇게 없어지면서 자본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했어요. 요 14번 문제는 살짝 어렵습니다. 자, 선급 비용이 기억이 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자, 미수수익이 니은이 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고 했는데 요거 일단 간단하게 분계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선급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차변에 선급 비용이 되겠고요. 대변에는 비용이 없어지겠죠. 차변에는 미수수익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는 이제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문구가 다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죠.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지금 과대계상됐다고 했으면 수익이 크거나 또는 비용이 작아야겠죠. 빼주는 게 작으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커지겠죠. 자, 그럼 봅시다. 비용이 차변에 왔다는 얘기는 비용이 이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작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봅시다. 비용 금액이 만약에 여기 지금 나가는 소멸되는 금액이 크다면 자, 줄어드는 게 소멸되는 게 크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비용은
작아지겠죠.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작게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분계에서는 이제 비용이 대변에 왔기 때문에 소멸이 되죠. 큰 값으로 만약에 소멸이 된다면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은 작게 표시가 돼요. 반대로 비용이 지금 우리 분계를 할 때 작게 분계를 하게 되면 비용 소멸되는 게 작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이 크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볼게요. 수익은 대변에 왔다는 얘기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을 만약에 지금 분계를 했을 때 크게 표시가 된다면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커지죠. 그 다음 만약에 수익 분계를 하실 때 작게 계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손익계산서 수익도 작게 표시가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밑에 요 사항에 맞춰서 보면은 비용을 자, 우리가 지금 작게 표시가 돼야지 단기순이익이 커지죠. 그래서 비용이 작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분계를 했을 때 크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크게 비용 소멸이 감소가 크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에는 비용 금액이 작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커야지 단기순이익이 크죠. 그래서 여기 수익의 발생 금액이 커야지 자, 손익계산서에도 크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기억은 비용이 과대 계상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 니은은 수익을 또 과대 계상해야지 이제 결론으로 단기 순이익은 커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공유의 계정별 원장의 일부이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단기 이자 비용의 거래 내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긋고 내리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분계가 완성이 됩니다. 자, 1번에 보면은요,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금액이 3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 10월 31일 날 분계를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단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는 금액은 50만 원이다. 이거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이죠. 보시면 12월 31일 날 미지급 비용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죠. 3번 단기분의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다. 우리 집합손익 계정이 지금 대체된 금액이 5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차기 4번에 보면 차기로 이월되는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자 비용은 차기 이월되지 않죠? 자, 차기 이월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자산, 부채, 자본 요 세 가지만 차기 이월로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